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에 이 샷을 붓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샷을 붓는 요령에 따라서 아메리카노 위에 크레마가 예쁘게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크레마가 없이 약간 물이랑 섞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만드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 설명해 드릴게요. 샷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로 된 제품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샷글라스가 있는데 이런 제품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우선 크레마가 풍성한 아메리카노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방금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는 이 뜨거운 물 위에다가 에스프레소를 그냥 이런 식으로 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마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으로 해가지고 공기 중에 쉽게 날아가고 약간 연약한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잔에다가 샷을 그냥 이렇게 훅 부어버리면은 붓자마자 크레마가 깨져버리거든요. 잔을 살짝 기울인 다음에 이 샷을 약간 얹혀준다는 느낌으로 부어주시면은 예쁘게 만들어지는데요. 그 방법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렇게 샷잔 하나만 있으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마가 풍성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법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준비한 잔에다가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직접적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샷잔을 사용하지 않고 잔에다가 직접 에스프레소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레마가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위에 크레마를 풍성하게 살리는 방법인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샷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이라는 게 100잔을 뽑으면은 100잔 다 무조건 맛있게 나오는 거는 꼭 아니에요. 그 중에 추출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머그잔에다가 직접적으로 에스프레소 샷을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추출에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메리카노 자체를 전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설거지 거리도 늘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의 트레이와 포타필터 스파우트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잔을 편안하게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잔을 넣다가 스파우트에 이 잔이 부딪히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머그잔에 에스프레소를 받고 나면 그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이 잔을 뺄 때 이 내용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커피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스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염이 조금 쉬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그잔을 사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트레이에 올려놓으면은 손님들이 커피를 먹고 이 잔을 들었을 때 이 테이블 자체가 약간 오염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샷을 조금 엄선해서 뽑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샷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가 없는 버전인데요. 크레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 맛, 향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감이 하는 역할은 약간 커피의 깊이감을 표현해 주는데요. 반대로 설명하면은 약간의 쓴맛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크레마 쪽만 많이 마셔가지고 커피가 쓰다랗고 약간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크레마 쪽만 마셔보면은 약간 씁쓸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크레마를 섞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부어주고요. 그 위에다가 바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면은 크레마가 어느 정도 물이랑 섞이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샷을 조금 과감하게 부어주는 방법이죠.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어느 정도의 크레마는 있지만은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크레마가 풍성한 아메리카노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 크레마가 없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크레마만 먹고 약간 쓰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크레마가 풍성한 커피부터 마셔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추출 레시피는 둘 다 동일해요. 크레마가 섞인 버전 마셔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용한 원두 같은 경우에는 중배전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쓴맛이 강조되는 커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레마가 풍성한 커피를 먹었을 때도 그렇게 쓴맛이 많이 올라오는 줄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제 제가 맛을 보면은 두 커피의 맛 차이가 엄청 많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크레마가 풍성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퍼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렇게 크레마를 풍성하게 올려주면은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라면은 둘 중에 어느 제조 방법을 선호하냐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로 크레마가 풍성한 쪽을 조금 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두가 조금 쓴맛이 많은 원두고 실제로 에스프레소에 크레마 쪽만 먹었는데 되게 쓰다라고 생각하면은 후자인 이 크레마를 섞는 방법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추출 방법이 무조건 더 맛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크레마에서 올라오는 맛 자체가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자, 크레마의 맛이 조금 거칠다 하면은 후자의 방법으로 추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디테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각각의 제조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고 어떤 게 본인에게 더 알맞는 방법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디테일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